그런데요, 이번 선거도 보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뭐 심판하자, 그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달라.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을 가지고 이걸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지방선거 구호가 될 수 있느냐. 물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년 반 돼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중된 인사, 예산, 기업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세월호의 그 참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4.16 세월호 참사 이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던 일을 그 이후에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를 바랬지만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총리도 PK 똑같이 임명하고 법조인 그러한 그 전관료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1,000만 원씩 번 사람 이런 지명을 하는가 하면은 세월호 대통령이 우시기는 했지만은 국정조사를 할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자동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보십시오. 제가 맨 먼저 박근혜 정부의 5적 이제 4적이 물러갔지 않습니까? KBS 사장도 결국 물러갔는데 KBS 사정을 5적에 집어넣었죠? 그렇죠. 네. 총리, 네. 비서실장, 네. 안보실장, 국정원장, KBS 사장. 네, 이제 비서실장도 거의 뭐 비서실장. 이제 사표 그분이야말로 냈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예.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자 했잖아요. 네. 그러고 또 총리 지명자도 또 그러한 사람을 해가지고 엄청난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상처를 대통령한테 입혔다고 하면은 책임지고 물러가야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나오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의 눈물을 생각하자 하는 그런 것으로 잘못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 거는 국정원 댓글이라든지 NLL 포기바라든지 뭐 최 총장 아들 이야기든지 여러 가지의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도 발목을 잡은 부분이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책임이 있죠. 아니죠. 그러면 국정원장, 국방부, 군이 네. 국정원 선거에 네. 개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건 아니죠. 네, 아닌데 너무 시간을 길게 아니죠. 계속 물고 떨어진 거 있죠. 속전속결로 네.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재판을 진행시켰으면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청와대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최동국 검찰총장만 하더라도 네. 그분이 사표 냈으면은 혼의 아들이 있으면은 그걸 정리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청와대가 직접 뒷조사를 하고 총리실이 그런 짓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키운 겁니다. 어찌됐든 청와대에도 오래 계셨고 장관도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지금 1년 반 동안 야당이 발목 잡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인정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네. 우리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도 그게 또 잘했다라고 네. 할 수 없지만은 네. 본래 야당은 야당다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의 그러한 독선, 독주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아야죠. 네. 그러면 선거에 발목을 잡아야 되는데 당연히 잡아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대통령께서 발목을 세게 잡았어요. 네. 손을 내밀어야 네. 손을 잡죠. 네. 그런데 국정원 손을 내밀어야 손을 잡니다. 그렇죠. 국정원 대선기 댓글 사건, 군의 정치 개입 이런 모든 문제를 오리발만 내니까 발 잡아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좀 발 좀 안 잡으셔도 될 거죠. 이제 대통령 좀 도와주셔야죠.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야죠. 대통령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어떻게 대통령이 이제 바뀌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우리가 과거에 그 시대가 주민등록을 옮겨서 저축의 수단으로 부동산 약관을 산 것을
인정해주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투명한 인사청문회에 패스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그런다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제대로 검증을 해가지고 야당과 소통을 해야지. 어? 네. 청와대 비서실 검증팀이 인사검증을 하지 않고 대통령 심기 검증만 해가지고 대통령 심기 읽어서 그걸 내놓으니까 야당이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좀 진짜. 진짜 네. 저는 예를 들면 비록 좀 국가 네. 서열 2위였지만은 네. 강창희 강창희 국회의장. 네, 국회의장 같은 분 그런 분이 굉장히 총리가 되면 좋으신 되겠다. 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 서청원 대표나 서청원 대표가 총리에도 저는 아주 그런 좋겠다. 분들이 좀 그때 이제 발목 안 잡고 민주당. 정치인들이기 네. 때문에 네. 폭넓게 사고를 할 수 있고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회와도 야당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지. 김문수 지사는 어떻습니까? 김문수 지사는 대통령이 안 시킬 거예요. 대통령이 안 시킨다. 네, 그분은 아마 제2의 이해창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대권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안 시킬 거라고. 네. 서청원, 강창희, 뭐 그런 이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하면은 분들이 네. 종합적으로 판단도 할 수 있고 네. 또 인격적으로나 훌륭하다. 정치적으로 무난한 분들이다. 네. 그러나 그분들도 검증해봐야죠. 검증하다 보면 또 이상한 거 다 나올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그러한 그게 문제죠. 소통을 하라 이겁니다. 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 하고 대통령께서 야당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두 대표를 불러가지고 네. 사전에 대화를 하면은 서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절대 야당과는 국회를 무시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내놓고 여기 해달라. 안 해주면은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하고 있다. 발목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으라고 그러세요. 손을 내밀어라. 그렇죠. 네. 발목 내밀지 말고. 그렇죠. 네.